1963년 경기도 양주군.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한 이 작은 마을은 한적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농부들의 일상적인 수다, 그리고 자연의 평화로운 소리가 이곳의 전부였죠.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이 마을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영원히 변하게 됩니다. 세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고 그중 두 아이의 머리만이 마을 초입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마을은 물론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실종과 그들의 머리가 발견된 방식은 이 사건을 한국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하고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만들었죠. 이 비극적인 사건에 얽힌 진실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입니다. 1962년 10월, 평범한 하루가 마을에 공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김 씨네 둘째 딸 순자가 사라졌어요.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내 살배기 순자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이어 1963년 봄, 비슷한 운명이 마을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씨네 맏딸 수옥이 대낮에 실종되었어요. 그리고 15일 후 마을 어귀에서 끔찍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개들이 둘러싸고 있는 수옥의 머리. 당시 마을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떻게 반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고작 몇 달 후 세 번째 실종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이 씨의 맏딸 순이었죠. 순이의 머리도 곧 이 씨네 집 앞 콩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세 아이의 실종과 그들의 머리만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 이 사건은 마을뿐만 아니라 전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배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끔찍한 사건들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첫 번째 추측은 놀랍게도 호랑이였습니다. 마을 근처에서 호랑이 발자국이 발견되었고 심지어 몇몇 주민들은 호랑이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죠.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호랑이가 마을 근처에 있었다는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윤모 씨는 논에서 일하다가 호랑이를 봤다고 했어요. 이러한 목격담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죠.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호랑이가 살 가능성은 매우 낮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실종 방식이 호랑이의 습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론의 의문이 제기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랑이 이론은 일부 경찰과 주민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이론은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오해일까요?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은 아이들의 변사 장소와 시체 발견 장소가 같지 않다는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며 호랑이 공격보다는 연쇄살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각은 사건 해결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호랑이 공격을 주장했지만 맹수의 털과 발자국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맹수가 어린이의 머리를 되돌려 보내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죠. 이러한 점들이 연쇄살인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맹수 공격이 아닌 인간에 의한 잔혹한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실종되고 일주일이나 보름 후에 동네 어귀에서 머리만 발견되었다는 점이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호랑이의 짓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 피해 양상, 그리고 주변 환경을 근거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쇄살인 이론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어떤 이론도 확증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는 시간이 흘수록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사건의 전환점은 중포 불악의 한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모 씨의 밭에서 고구마가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찾기 위해 함께 모였죠. 이 작은 사건은 곧 커다란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씨 여인의 집에서 고구마 내관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부엌의 솥 안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솥 안에서는 종류 이상의 고기가 발견되었고, 이는 이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솥 안의 고기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고기는 일주일 전쯤 삶아졌던 것으로 보였으며 악취가 났습니다. 이 고기의 출처와 정체는 무엇일까요? 고기는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요? 경찰은 이 고기를 압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고기의 감정, 결과는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 열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기의 정체는 쉽게 밝혀지지 않았죠. 이 씨 집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고기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과학적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이 고기가 인간의 유해일 수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세밀한 감정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삶아진 고기의 단백질이 응고된 상태로 인해 감정이 어려웠습니다. 연구원들은 뼈, 샘플을 가루로 만들어 특별한 화학 반응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은 인골의 존재 여부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죠. 뼈 가루에 혈청을 첨가하여 특정 반응을 유도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인골이라면 혈청과 뼈가루가 섞인 부분에서 백색 콘타균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는 백세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추가로 뼈의 엑스레이 감정도 실시했습니다. 이는 뼈의 형태와 구조를 분석하여 인골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뼈의 형태가 둔하고 원주상이었기 때문에 인골로 단정 짓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분석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이미 삶아지고 부패한 상태로 인해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단언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죠. 이 씨 집에서 발견된 고기의 뼈, 엑스레이 결과가 인간의 뼈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자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미스터리의 베일에 쌓여버렸습니다. 경찰과 언론의 다양한 추측과 이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최초 보도를 한 언론과 다른 매체들은 이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도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호랑이 공격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보도했지만 최초 보도한 언론은 여전히 연쇄살인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과학적 분석과 현장 조사, 목격자 증언 등 모든 가능성이 탐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실종과 그들의 머리만 발견된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춘자의 어머니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내 딸은 호랑이에게 물려간 게 아니에요. 딸 죽음의 원인만이라도 가려주었으면 이라며 절망적인 바람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사건의 미해결 상태와 가족들의 슬픔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후 사건은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수많은 추측과 가설만이 남겨졌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은 결국 시간의 흠 속에 묻혀버렸죠. 이 어두운 비밀은 언젠가 세상에 밝혀질 수 있을까요?